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LAFC 17화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황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은 임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7화로 돌아왔고 LAFC는 저희가 이제 그 16화에서 17화로 넘어오는 동안에 이제 리그스컵을 또 치르게 됐는데 리그스컵에서의 이제 이야기도 뭐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누긴 할 건데 여러모로 이게 다양한 대회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 그게 이번에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좀 글쎄요.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나고 우리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사실 글쎄요. 리그스컵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특히나 이제 지난 한 주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좋은 이슈를 전해드리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뭐 소니의 골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물론이지만 팀이 마치 이제 전반기 때처럼 전반기 때 초반 출발이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다가 살짝씩 이제 내려오면서 힘들어진 그런 시간대. 저희 그 안녕 LFC 시작할 때와 에피소드가 좀 지났을 때의 텐션을 비교하시면 좀 느낌이 바로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힘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일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리그스컵이랑 샌디에고전을 한번 이제 좀 살짝 짧게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리그스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탈락입니다. 탈락을 했고 1차전 치바스전에서 네. 1대1 승부, 근데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승점 2점을 획득을 했고요. 2차전 톨로카전 승리, 그리고 3차전 깨레따로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1대1 무승부에 승부차기 승리를 하면서 최종 성적이 이제 1승 2무, 승부차기에서 2승이 있다 보니까 승점 확보가 타팀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 좀 아쉬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좀 씁쓸하죠. 왜냐면 MLS 팀들 중에서 4위 안에 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었는데 사실 글쎄요. 멕시코 팀들이 미국 팀들보다 전력이 아무래도 좀 위에 있다는 건 사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LAFC가 이제 상대 밀집 수비나 좀 단단한 수비, 조금 더 강한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셨을 팬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 부분에서 우리의 공격 지표가 경기마다 썩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우리가 건졌던 건 역시 부앙가 선수의 득점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준 점. 그리고 뭐 승부차기에서 어쨌든 2번 이겼는데 첫 번째 승부차기 때는 당시에 부상이 아니었던 토마스 핫살 골키퍼가 선방을 보여주면서 승부차기에서 또 승리를 했는데, 핫살 골키퍼가 LAFC의 이전 기록들을 보니까 이전에도 컵대회나 승부차기 기회가 왔을 때 선방을 통해서 팬들에게 좀 만족감을 줬던 인상이 좀 남아있던 골키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그래도 핫살 골키퍼의 활약이 나왔던 점, 그리고 부앙가의 득점력은 여전히 좀 꾸준했던 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졌던 요소긴 한데, 사실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1승 2무 성적을 내고 마지막 날에 그래도 우리가 대회 마지막 날이죠. 조별리그 마지막 날 때 우리가 그래도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스틴이 이제 클로브 아메리카와 비겼고 그 뒤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죠. 또 시카고가 크루스아스를 이제 2대1로 꺾으면서 아쉽게도 우리 LAFC가 5위로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탈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리그스컵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리그에서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덜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나름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실 재개되고 난 이후를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봤을 때 결국 이제 리그스컵이라는 체력적인 변수가 이제 큰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샌디에고전은 이제 또 이명철 해설위원이 직접 또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했었던 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의 그런 뭐 결과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어떻게 봤는지를 일단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난 뒤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LA 갤럭시와의 엘 트라피코에서도 결과가 좀 좋았었고, 소니의 연속골도 나오고 흐름이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뭐, 리그스컵의 기간, 그리고 이번 샌디에고전을 또 보면서 느낀 건 약간 우리 팀이 너무 신중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숫자를 늘릴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전 안녕 LAFC 회차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LAFC의 공격력이 살아나기 위한 가장 큰 포인트는 왼쪽 윙에 기용되는 부안가가
가운데로 편하게 들어가서 오른발이나 드리블, 상대 골문 타격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LAFC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났을 때 우리가 잘 됐던 부분은 그 당시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있었던 델가도 시애틀전 때는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전이지만 틸먼 선수가 또 그랬는데 그 위치의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측면으로 빠지면서 부안가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했을 때 부안가도 소니도 좀 가까워지면서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샌디에이고전도 그랬고 리그스컵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너무 실점하지 않겠다라는 좀 위기 상황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걸 괜히 좀 의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드필더들의 측면으로 빠진 움직임 그리고 부안가를 좀 도와주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나오는 일정상의 이유가 뭐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될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LAFC가 후방에 수비진이나 뒷문에 요리스나 저는 안정감이 꽤 있는 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숫자를 늘리면 우리의 플레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좀 샌디에이고전을 보면서 가장 크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저도 완전 공감하는 건 그러니까 냉정히 봅시다. 냉정히 봤을 때 우리가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엄청 좋았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패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그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면서 다소 위태위태했지만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좀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수비진 플러스 요리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요리스가 버텨주는 이 후방 무게감이 참 대단한 팀이었고 당시에 우리가 좀 아슬아슬한 승리가 많았습니다. 뭐 원더골 넣어가지고 이기고 뭐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결정지어서 이기고 그러니까 적게 넣었지만 안 먹히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았었는데 그 후방 안정감을 그러니까 조금 더 믿고 플레이를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히려 공격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전환 과정에서 부안과 손흥민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확실히 월드컵 브레이크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조금 더 우리 미드필더들이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좀 여러 가지로 후방을 좀 더 믿고 미드필더들이 공격 시 전진을 하면서 아니면 팀에 남아있는 왼쪽 풀백 사실 뭐 스몰리아코프 선수가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임대를 떠났고 지금 왼쪽 풀백도 지금 오른쪽에 팔렌시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홀링스헤드가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전진할 수 있는 왼쪽 풀백의 부재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에게 좀 더 공격 시에 측면 참여를 많이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진할 수 있는 왼쪽 풀백의 옵션이 좀 부재한 점. 하나는 사실 뭐 팬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드필더의 과감함이 필요하다. 혹은 결국 이 부분은 우리의 미드필더가 좀 더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드필더 쪽에서의 영향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갖춰져야 공격진, 뭐 부안가와 소니 이들이 좀 더 다 살아나서 우리가 좀 더 좀 시원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화가 난 부분도 있어요. 이 샌디에이고전에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셨을 부분일 텐데 그 엘파스 주심이 상대 골키퍼였던 카를로스 도스 산토스가 자기가 잡았던 공을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잡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규정으로 보면은 간접 프리킥이 주어져야 되는데 부심도 주심도 상황을 못 볼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리 LAFC 선수들이 약간 과열이 됐어요.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간접 프리킥을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아직 찾았을 때는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오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찾아봤을 때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MLS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얘기가 그냥 제가 아직 찾은 바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판정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운했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심판 판정까지 이제 좀 논란이 있었고 리그스컵에서의 좀 아쉬운 탈락 여기에 추가적으로 샌디에이고전에서도 결국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추스리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좀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이제 또 이적생이 LAFC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아르민도 지프 선수를 이제 또 공격 진영에서 수혈을 하게 됐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완전 영입이 된 선수고 계약 기간이 2028-29 시즌까지 그리고
29, 30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 옵션에 좀 포함되는 계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꽤 어린 선수입니다. 2003년생의 어린 선수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양발도 잘 쓰고 세컨 톱 내지는 공격수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어까지도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최근 2시즌을 또 이제 마인츠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그 손흥민의 동료이자 이제는 그 이제 지프의 또 동료였던 마인츠의 그 이재성 선수와 또 한솥밥을 먹은 또 케이스가 있는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의 활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마인츠 경기는 국내 중계가 꾸준히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24, 25 시즌 그때 이제 쿠팡 플레이로 딱 이제 이직을 해서 분데스리가를 그때 맡아서 중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인츠 경기도 그때 중계를 많이 했고 지프 선수 활약도 그래서 볼 기회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인상은 일단 슛이 좋다. 슛이 좋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프가 한 방이 있어요. 지프 선수가 공격수기는 한데 뭐 큰 체구를 바탕으로 원톱 자리에서 싸우거나 비비거나 이런 유형은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 최전방과 이선을 모두 볼 수 있는 공격의 멀티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드리블에서 볼 운반한 다음에 멀리서 때려내는 슈팅 그 한 방들이 진짜 힘이 대단합니다. 그냥 우리식 표현을 비워서 빠따가 좋아요. 빠따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만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거 딱 나왔는데 이거는 확실히 원더골을 터뜨릴 만큼 힘이 있다. 근데 이야기 드렸던 대로 완전 전문 최전방 공격수는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멀티로 아마 이곳저곳 쓰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빠따가 좋긴 하나 스탯을 꾸준하게 1군 무대에서 쌓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우리 공격진 구성에 어떤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고 한 방을 갖추고 있으며 볼 운반 능력이 괜찮다. 그리고 어쨌든 빅리그에서 왔기 때문에 MLS 무대에서는 분명 많은 더 큰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공격 진영에 있어서는 뭐 지금 LAFC 현 상황에서의 대표하는 라인업을 좀 보자면 결국에는 손흥민, 부안가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뭐 기용에 따라서는 샤펠버그 같은 옵션들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지프라는 그 이제 이명철 해설이 딱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선수는 결국 이제 범용 자원이거든요. 멀티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상황에 따라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이 로테이션이 좀 필요한 체력적인 변수가 LAFC에게 필요할 때는 충분히 기용이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분데스리가의 레벨과 이 MLS의 레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프 선수가 활약할 만한 여지가 저도 훨씬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프 선수에게는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그 18회차로 저희가 이제 돌아오기 전에 2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경기가 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이제 원정 경기로 치러지게 되고요. 이 콜로라도와의 경기를 먼저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콜로라도는 우선적으로 리그스컵에 출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력적으로는 LAFC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콜로라도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가 덴버예요. 근데 덴버가 고지대거든요. 이 고지대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홈에서의 성적도 꽤 좋은 편, 지금까지 6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홈 3경기에서 3연속 무실점 승리를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샌디에고전에서의 패배와 더불어서 일정상의 변수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상대가 홈에서 좀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간다는 점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약간 좀 불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콜로라도전이 이제 제가 중계하는 경기라서 저도 지금 콜로라도 경기도 보고 좀 특징들도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콜로라도 원정에서 그 어렵다던 콜로라도 원정에서 시저스 페인팅으로 수비 속인 다음에 그 사각지대에서 딱 한 방 상단으로 보고 그냥 때려버린 슈팅이 있는데요. 그게 지난 시즌 이제 정규리그 최종전 때 나왔던 굉장히 멋진 골이었습니다. 콜로라도는 그때 사실 아쉽게도 마지막에 뒷심 부족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 리그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감독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어쨌든 콜로라도 원정이 예전에 이제 메시 선수가 또 MLS에 처음 가면서 국내 팬분들도 MLS를 많이 시청하실 때 야 콜로라도 원정은 마치 남미에서의 볼리비아 원정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팬분들끼리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해요. 진짜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는 곳이라서 우리 선수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겠지만 어쨌든 소니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었고요. 이 콜로라도 래피즈의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포스테코글루 사단에
또 코치로서도 있었던 웰스 코치가 지금 콜로라도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웰스 그 감독이 콜로라도에 부임을 할 때 그 기사를 보니까 맷 웰스가 이제 콜로라도 제안을 받고 막 고민을 할 때 소니한테도 물어봤었대요. 너 미국 생활 어떠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 만한 곳이냐? 뭐 MLS 어떠냐?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조언을 해줬다라는 인터뷰를 그 맷 웰스 감독이 또 하기도 했었는데 옛 스승과의 재회라는 점에서도 또 하나의 또 볼거리가 생길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팀이고 라인이 좀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배후 공간 공략도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 팀이 고지대에서 사실 이제 야구에서도 그 쿠어스 필드를 이제 홈으로 쓰는 팀이 콜로라도인데 여기가 이제 또 굉장히 극악의 그 원정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선수 이제 김선우 선수가 또 이제 콜로라도 이 코어스 필드에서 또 이제 완봉승을 거둬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콜로라도 원정이 그만큼 변수가 좀 크고 이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는 조금 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경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포틀랜드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반. 이 경기에는 이제 BMO 스타디움이죠. 홈에서 이제 펼쳐지는 경기가 될 텐데, 앞서서 이제 그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이 콜로라도전에서 이제 성사가 된다라고 이명철 해설위원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이 절친끼리의 조우가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손흥민과 빈센트 얀센이 이제 이 경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얀센이 또 최근에 포틀랜드로 또 이제 이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거 깜짝 놀랐네. 되게 반가운 이름이라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2016-17 시즌이 아마 얀센 선수가 토트넘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또 동료로서 뭔가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그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참 MLS가 사실 콜로라도도 이건 사실 친분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전 라이벌이었던 록폴딩이 있는 팀이 콜로라도거든요. 록폴딩. 그때 그래서 콜로라도 손흥민 시저스 할 때 록폴딩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 뛰었는데 결국 못 막았었잖아. 기억나요. 맞아요. 황동현 해설위원이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참 MLS가 뭐 반가운 스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얀센과 어쨌든 제외를 하게 되고 뭐 이 점에서 아마 두 선수의 이전에 그 베르너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만났을 때도 경기 전후로 막 엄청 오래 얘기하고 했었는데 또 아주 보기 좋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걸로는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리고 포틀랜드는 사실 콜로라도랑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팀의 최근 그런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기도 사실 리그스컵을 이제 치러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를 조금 돌아보면 결국 이제 리그스컵 포함해서 3승 2패 12득점 9실점. 그러니까 결국 득점은 많은데 그만큼 실점도 동반되는 팀이라서 이거는 우리 공격진이 충분히 좀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아까 콜로라도전 얘기할 때 결국 이제 덴버 고지대로 우리가 좀 원정을 떠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는 점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가 샌디에이고와 홈 경기를 치르고 사흘 만에 LA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좀 치러야 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포틀랜드라는 팀 자체가 지금 시프엔테스 감독이랑 또 함께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후반 빌드업을 중심으로 좀 전술을 좀 개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색채가 입혀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콜로라도전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포틀랜드전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하는 손흥민 선수의 뭐 득점이라든지 그리고 LAFC의 승리까지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두 경기도 또 저희가 이 쿠팡 플레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콜로라도전은 이명철 해설위원이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포틀랜드전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경기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시청을 서로 번갈아 가는구나. 네, 저희가 이제 두 경기 저희가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안녕 LAFC 이렇게 17화도 한번 다양한 소식들로 꾸며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돌아오기 전까지 있는 두 경기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쿠팡 플레이 중계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7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LAFC의 승리 소식과 함께 18화에서 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